MOT 근육 하지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MOT 근육 하지 부분 강의를 맡은 본과 1학년 강수지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19학번 분들을 아무도 모르고 6학번 분들도 저를 아무도 모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올해 편입을 해가지고 들어오게 돼가지고 저는 원래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올해 18학번으로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지 부분 강의에 앞서서 좀 명심해줬으면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MOT 자체가 앞에 강의에서도 아시다시피 뭔가 강의에서 무언가 내용을 엄청나게 배워간다. 내가 뭐 해부학 지식을 뭐 기본적으로 너무 배워간다 이게 아니고 본과에서는 해부학을 이런 식으로 배운다 또는 이 해부학 부분은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다 하는 식으로 본과 공부 방법을 배우거나 그런 체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근육 이름들이나 모든 그런 해부학 내용들을 다 암기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 PPT에 혈관이나 림프 또는 신경 같은 것도 정말 중요하거나 그런 것만 실었고 그 다음에 근육 같은 경우에도 생략된 것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대신에 제가 그렇게 생략을 많이 한 만큼 여기에 실려있는 근육들은 정말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꼭 알아뒀으면 하는 근육들이 대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근육 이름이 나왔으면은 근육의 영어 명칭이랑 한글 명칭이 동시에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우선적으로 근육을 이름 외울 때는 영어 명칭을 우선으로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영어 명칭을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한글 명칭을 좀 기억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한글 명칭은 잘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하지 부분에서는 영어로 뭐 서술형을 써라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고 선택지에도 다 영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영어 명칭을 스펠링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들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도 별표시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 족보에 빈출이 되거나 뭐 교수님께서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영어 명칭을 스펠링까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암기하는 걸 추천드려요. 스펠링을 암기하라는 것은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하지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골기 부분, 넓적다리 부분, 종아리 부분, 그 다음에 발 부분 이렇게 부위별로 어떤 근육이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위에 해당하는 근육들의 이름을 외울 때 말족을 만들어서 외우면 편리하다고 합니다. 전 사실상 해부학 공부를 할 때 그냥 부위에 이 근육이 있다라고 막 외웠었는데 정말 효율이 좋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른 본과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말족을 만들어서 이 부위에는 이 말족을 통해서 외운 다음에 이 근육이 있다로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족을 만들어서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저번에 선배분들이 강의하신 부분에서 따온 말족도 몇 개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그 말족을 직접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히 이거는 뭐 해부학 전반적으로 통하는 거기도 하고 특히 근육 하지 부분에서는 진짜 족보가 정말 중요해요. 모두 뭐 앞에 강의에서 들으셨겠지만 계속 강사분들께서 다 족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특히 생각하기에도 이 하지 근육 또 뒤에 가서 이 하지 부분 전체적으로 뼈나 뭐 신경 그런 것도 전부 다 족보가 제일 중요해요. 이 하지 부분을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그냥 매년 문제를 거의 비슷하게 내시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하지 부분을 공부를 할 때는 처음에 족보를 통해서 어느 문제가 나오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근육들을 다 공부를 한 다음에 정말 시간이 남을 때 나머지 곁다리 지식들을 보는 게 저는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진짜 시간이 없으면은 그 족보에 나온 것만 보고 가도 사실 하지 부분은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 인트로였고요.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목차를 설명을 드릴게요. 볼기서부터 넓적다리, 그다음 종아리, 마지막으로 발의 근육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첫 번째로 볼기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볼기 근육은 크게 얕은 무리랑 깊은 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얕은 무리는 볼기근 3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깊은 무리는 가쪽 돌림근 6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얕은 무리, 즉
가장 먼저 보이는 이 큰 근육은 글루테우스 막시무스 큰 볼기근이라 하는데 그 다음에 이 큰 볼기근을 젖히게 되면은 두 번째로 얕은 부리의 두 번째 층이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머슬 그 다음에 여기 글루테우스 미니머스 머슬 이렇게 세 개의 얕은 부리의 근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얕은 부리의 근육들은 다리를 벌릴 때 넓적다리를 벌릴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트렌델렌버그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머슬이랑 글루테우스 미니머스 머슬이 지배하는 신경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이 다리를 원래 이 근육들이 다리를 벌리는 데 사용한다 했잖아요. 이게 근데 손상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마비가 됩니다. 근육들이. 그래가지고 한쪽 다리로 서보라 했을 때 서 있는 다리 쪽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요. 그 골반이 내려가는 현상을 양성 트렌델렌버그 검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깊은 무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깊은 무리의 근육들은 방금 전 앞에서 봤던 글루테우스 메디우스랑 글루테우스 미니머스 머슬하고 반대의 역할을 하는데 이 깊은 무리에는 총 6개의 근육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보면 존재하는 피리포미스 머슬,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쿼드라터스 페모리스 머슬이 존재합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두 개의 쌍둥이근이랑 두 개의 폐쇄근이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위에 있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수페리어 제널러스 머슬, 그 다음에 인페리어 제널러스 머슬 그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폐쇄근이라고 두 개의 근육이 존재를 하는데 뒤쪽에 존재하는 업트레이터 인터너스 머슬, 그 다음에 앞쪽에 존재하는 바깥 폐쇄근 업트레이터 익스터너스 머슬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깊은 무리의 근육은 앞에 나왔던 얕은 무리에 있는 글루테우스 메디우스나 글루테우스 미니머스 머슬만큼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별표도 하지 않았고 사실 그냥 보고만 넘어가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에도 잘 등장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도 몇 개 어렵잖아요. 6개니까. 그래서 말족을 준비해 왔습니다. 보면은 깊은 무리의 말족은 방금 전에 앞에 쌍둥이 근육이 2개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쌍둥이가 제널러스. 그 다음에 쿼드라터스 페모리스, 넙다리 네모근이잖아요. 그래서 네모난 땅 쿼드라터스. 그 다음에 폐쇄근은 속폐쇄근. 속폐쇄니까 갇혀. 안에 갇혀. 업트레이터 인터너스. 그 다음에 서양배를 피리포미스. 왜 피리포미스가 서양배냐면은 피리폼이라는 것이 사실 이게 서양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양배를 그래서 쌍둥이다, 네모난 땅, 안에 갇혀 서양배를 쳐다본다. 제널러스, 쿼드라터스, 업트레이터 인터너스, 피리포미스. 이렇게 가족 돌림근, 깊은 무리 근육은 말족을 만들어서 외우셔도 되고요.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부위에 어떠한 근육이 있는지 말족을 만들어서 기억을 해두면 확실히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족 아니더라도 직접 이 근육들의 이름을 보면서 좀 영문명으로 어떻게 말족을 만들면 좀 외우기 쉬울까라는 걸 좀 생각해둬도 좋을 것 같아요. 총 정리를 해보자면은 볼기근은 얕은 층 총 3개의 근육, 그 다음에 깊은 층 총 6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수로 답을 드러내버렸는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한 의료 종사자가 실수로 볼기에 주사를 하던 중 한 신경을 손상시켰다. 환자는 평소와 다른 걸음으로 걸었다. 왼발이 땅에 떨어질 때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었고 오른발로 서 있도록 했을 때 왼쪽 골반이 내려갔다. 손상받은 근육을 2가지 쓰시오. 이거 앞에서 봤던 트렌델렌버그 검사에서 글루테우스 메디우스랑 글루테우스 미니머스 머슬 손상 그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손상이 되었을 경우에 다리 한쪽을 들고 서 있게 하면은 이 마비된 근육 쪽 마비된 쪽이 위로 들리게 되고 그 다음에 다리를 든 쪽이 처지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유추해 봤을 때 손상받은 근육 2가지는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글루테우스 미니머스 머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넓적다리의 근육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일단 넓적다리의 근육을 들어가기 전에 잠시 좀 중요한 근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근막은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얕은 근막, 깊은 근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얕은 근막은 피부 바로 아래에 존재하는 근막인데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다르지 않았고요. 깊은 근막은 그 아래에 있는 근막인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파시아 라타 이 근막이 좀 중요합니다. 이 근막은 넙다리 전체를 이렇게 스타킹처럼 감싸는 근막인데요. 굉장히 탄탄하게 넓적다리 근육들을 감싸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탄탄한 근막에서도 또 가쪽으로 되게 조금 더 굵게 좀 되게 두꺼운 부분이 존재해요. 그 부분을 일리오티비얼 트랙이라 불러요. 일리오티비얼 트랙을 기억을 못해도 파시아 라타 이 넙다리 근막은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카네바 실습을 할 때도 넓적다리 근육을 보기 전에 이 근막을 발견하게 돼요. 자, 넓적다리 근육은 특히나 어디 위치, 어디 칸에 존재하는 근육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 그 칸을 지배하는 신경이 무엇인지를 아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를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총 넓적다리가 4개의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칸, 그 다음에 뒷칸, 안쪽 칸, 가쪽 칸으로 되어 있는데 가쪽 칸은 앞에서 배운 볼기의 근육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총 여기서는 앞칸, 뒷칸, 안쪽 칸만 다룰 거고요. 왜냐면 가쪽 칸 방금 볼기 근육을 다뤘으니까. 그 각 3개의 칸을 구성하는 근육들과 그 다음에 그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의 이름을 반드시 외워줬으면 해요. 먼저 앞칸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앞칸에 보면은 앞칸은 넓적다리를 굽히는 역할을 하는 근육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일리오소아스 머슬, 그 다음에 텐서 파시아 라타 머슬, 얘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 아래에 있는 살토리어스 머슬, 그 다음에 커드리셉스 페모리스 이 2개가 좀 중요합니다. 살토리어스 머슬은 이렇게 요 부분에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빗선 모양으로 생긴 근육이고요. 그 다음에 넙다리 네갈레근 커드리셉스 페모리스는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인서션하는 이런 근육인데 총 4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갈레근인데 렉터스 페모리스, 바스터스 레터럴리스, 바스터스 메디알리스, 바스터스 인터메디우스 이 4개로 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쿼드리세스 페모리스는 그 다리를 굽히게 되면은 이렇게 무릎 위로 볼록 튀어나오는 근육들 있잖아요. 그 무릎 위로 볼록 튀어나오는 근육들, 그 근육들이 사실 쿼드리세스 페모리스거든요. 네. 그리고 직접 눈으로 이게 굽힘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 각 칸을 지배하는 신경을 꼭 기억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신경의 이름이 뭐냐면은 앞칸에 우선 지배하는 신경은 페모럴 너브입니다. 근데 이 페모럴 너브는 무엇에 관여를 하냐면은 쿼드리세스 리플렉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게 있죠. 앉아 있는데 해머로 무릎을 딱 치면은 딱 다리가 딱 들리잖아요. 그거를 쿼드리셉스 리플렉스, 네갈레근 반사라 부르는데 그것에 관여하는 신경이 페모럴 너브예요. 나중에 해부학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이 쿼드리셉스 리플렉스에 관여하는 척수 분절이 어디냐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배우시면 되고 하여튼간 중요합니다. 페모럴 너브. 두 번째로는 안쪽 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쪽 칸은 다리를 모으는, 넓적다리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 근육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팩티리오스 머슬, 어덕터 브레비스 머슬, 어덕터 longus 머슬, 어덕터 매그너스 머슬, 그 다음에 그라실리스 머슬 이렇게 5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3개 짧은 모음근, 긴 모음근, 큰 모음근 어덕터 브레비스 머슬이랑 어덕터 롱거스 머슬이랑 어덕터 매그너스 머슬은 이렇게 어덕터가 모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음근, 그 다음에 브레비스는 짧은, 롱거스는 긴, 매그너스는 큰 이렇게 이름을 좀 기억해두면은 좀 편할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앞에 있는 브레비스, longus 아니면 어덕터 이런 거를 조합해가지고 근육 이름을 만드는 게 좀 더 익숙해지면은 근육 이름 조합하는 게 좀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근육 이름들을 기억할 때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점점 수월해질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안쪽 칸에 이너베이션 하는 nerve는 obturator nerve입니다. 네, 다음에는 뒷칸을 설명드릴 건데요. 뒷칸은 넓적다리를 펴는 근육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편근은 특히 이름을 다 아실 텐데요. 여러분 햄스트링에 대해서 들어봤죠? 이렇게 뒷다리에 있는 근육들을 햄스트링이라 부르잖아요.
그 햄스트링 머슬이 다 익스텐서 머슬입니다. 자, 햄스트링 구성하는 것은 이렇게 세미텐디너서스 머슬, 세미 멤브라노서스 머슬, 그 다음에 바이세스 페모리스 머슬,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뒷칸 근육들을 지배하는 신경은 사이아틱 너브입니다. 이 사이아틱 너브가 실제로 카데바 해부할 때 보면은 진짜 굉장히 두꺼워요. 진짜 거의 손가락만한 두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디 목록에 있는데 만약에 카데바 실습을 하다가 사이아틱 너브를 찾을 일이 있다면은 자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보고 되게 놀란 거예요. 신경이 저렇게 두꺼울 수가 있구나 하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넓적다리 근육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건데요. 페스 안세리너스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세 개, 그라실리스 머슬, 세미텐디노서스 머슬, 그 다음에 사토리우스 머슬, 이 세 개가 티비아에 닿는 거위발 모양으로 닿는다고 해서 이 부위를 페스 안세리너스라고 불러요. 거위발이라고. 거위발처럼 생겼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진짜 족보에 정말 자주 나오고 심지어 저희 때 시험에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근데 저는 스펠링을 외워가지 않았고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별표 친 것들은 스펠링까지 외우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서술형으로 등장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앞칸 근육 4가지가 있고 안쪽칸 근육은 어덕터 3가지, 방금 브레비스, longus, 마그너스, 그 다음에 나머지 2가지. 뒷칸 근육은 햄스트링 근육이고 바이셉스 페모리스, 그 다음에 세미 붙은 2개. 그래서 총 3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 넓적다리 근육을 암기를 할 때는 칸에 몇 개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좀 암기를 하면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에다가 가지수 같은 걸 좀 적어놨고요. 네. 그 다음에 특히 이 칸을 지배하는 신경들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앞칸은 피모럴 너브, 그 다음에 안쪽 칸은 업트레이터 너브, 그 다음에 뒤쪽은 사이아틱 너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팩티네우스나 어덕터 마그너스 얘네는 이렇게 앞쪽 칸, 안쪽 칸 경계에 있고, 그 다음에 안쪽 칸, 뒤쪽 칸 경계에 있잖아요. 이렇게 경계에 있는 근육들은 이 2개의 칸을 지배하는 신경이 모두 다 이 근육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팩티니우스는 그런 페모럴 너브랑 옵트레이터 너브가 지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덕터 마그너스는 옵트레이터 너브랑 사이아틱 너브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이 넓적다리 근육에서 반드시 기억해줬으면 하는 것은 이너베이트하는 신경, 여기를 지배하는 이 칸을 지배하는 신경을 반드시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칸의 근육들, 별표 친 것들 뭐 있었는지 스펠링까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갑시다. 페스 안세리너스는 정강뼈 안쪽면 윗부분에 붙는 3개의 근육이 거위발 모양이라 하여 붙여진 겁니다. 그중 햄스트링 머슬에 해당하는 근육을 하나 고르시오. 방금 전에 페스 안세리너스를 이루는 근육들이 뭐가 있다 했죠? 그라실리스 머슬이랑 세미텐디너서스, 그 다음에 살토리우스 머슬이 있다 했는데 그 중에서 햄스트링에 해당되는 것은 세미텐디너서스 머슬입니다. 정답은 세미텐디너서스. 세 번째로 종아리의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아리도 역시 방금 전 넓적다리와 마찬가지로 3가지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앞칸, 그 다음에 뒷칸. 뒷칸은 이렇게 앞에 옅은 무리, 그 다음에 얕은 무리, 그 다음에 깊은 무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가쪽 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종아리에 있어서는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되게 줄임말로 나와 있잖아요. 이 해당하는 근육들을 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 칸에 어떤 근육이 속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앞쪽 칸에는 무슨 근육이 있는지, 가쪽 칸에는 무슨 근육이 있는지, 뭐 뒤쪽 칸 얕은 무리에 무슨 근육이 있고, 뒤쪽 칸 깊은 무리에는 무슨 근육이 있는지, 이렇게 무슨 근육이 속하는지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가쪽 칸부터 설명드릴게요. 가쪽 칸은 플란타 플렉션에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발바닥을 굽히는데 관여를 하는 근육들입니다. 이 가쪽 칸에는 페로니우스 머슬로 이루어져 있는데 페로니우스, longus, 그다음 페로니우스, 브레비스 머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longus 긴이고 브레비스가 짧으니까 가쪽 칸은 페로니우스, 종아리 근육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longus, 긴 거, 하나는 짧은 거, 브레비스. 이렇게 외우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앞칸은 주로 발등을 굽히는 근육이랑 편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펴는다는 것이 발가락들을 펴는 근육을 의미해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앞칸에 있는 근육들의 힘줄이 발바닥까지 이어져 있는데 그 덕분에 이렇게 발가락을 펴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먼저 티비얼리스 안테리어 머슬이 있고 그다음에 발가락을 펴는 역할을 하는 익스텐서 할로시스 롱거스 머슬, 그다음에 익스텐서 디지토럼 롱거스 머슬. 할로시스라는 게 엄지를 의미를 해요. 그다음에 롱거스는 긴, 익스텐서는 펴다. 그러면은 이거 무슨 근육? 긴 엄지 편근. 익스텐서 할로시스 롱거스. 마찬가지로 디지토럼은 발가락, 롱거스는 긴, 익스텐서는 펴다. 그러면은 익스텐서 디지토럼 롱거스는 긴 발가락 편근.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로네우스 터셔스 머슬, 셋째 종아리근도 이렇게 앞칸에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뒷칸은 방금 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얕은 무리랑 깊은 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얕은 무리에는 총 3가지 근육이 존재해요. 가스트로네비우스 머슬, 그 다음에 솔리우스 머슬, 플란타리스 머슬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가스트로네비우스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두 갈래처럼 되어 있는 이 큰 근육을 그 종아리 바로 뒤에 있는 가장 얕은 곳에 있는 큰 근육을 가스트로네비우스 머슬이라 부르고 그것을 걷어내게 되면 이렇게 안쪽에 플란타리스 머슬이랑 솔리우스 머슬이 보이게 됩니다. 뒷칸의 근육들은 이렇게 발목에 이렇게 닿게 되는데 발 뒤꿈치 쪽에 이 힘줄들이 모여서 생긴 것이 흔히 말하는 칼카니얼 텐던,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을 구성을 해요. 이 아킬레스건을 치게 되면은 발바닥 굽힘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을 앵클 저크, 발꿈치 힘줄 방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방금 전 얕은 무리를 봤으니까 깊은 무리를 봐야겠죠? 뒷칸 깊은 무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오금이 저리다라고 할 때 그 오금에 위치하고 있는 포플리테우스 머슬, 오금근, 그 다음에 뒤정강근,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머슬, 그 다음에 플렉서, 그 다음에 뒷칸에는 특히 굽힘 근육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얘네는 방금 전 앞에서 얘기했을 때 앞칸에는 발가락을 펴는 친구들이 존재한다 했잖아요. 근데 뒷칸에는 앞칸과 반대로 발가락을 굽히는 친구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굽히는 앞에서는 엄지를 펴고 그다음에 발가락을 폈으니까 뒤에서는 엄지를 굽히고 발가락을 굽혀야겠죠. 그래서 뒷칸에 존재하는 근육은 플렉서 할로시스 롱거스, 그 다음에 플렉서 디지토럼 롱거스 머슬입니다. 이거를 뒷칸을 암기를 할 때 앞칸이랑 약간 포플리테우스를 빼고는 다 반대되는 거죠. 앞칸에서는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머슬, 그 다음에 익스텐서 할로시스 롱거스 머슬, 그 다음에 익스텐서 디지토럼 롱거스 머슬이 존재를 했는데 뒷칸에는 반대로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그 다음에 플렉서 할로시스 롱거스, 그 다음에 플렉서 디지토럼 롱거스. 그래서 외울 때 앞칸이랑 뒷칸 깊은 무리랑 상반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외우면은 앞칸을 외우면은 뒷칸은 자연적으로 연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조금 비슷하다 싶은 것들을 이렇게 매치해서 외워주는 것도 개인적으로 쉽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가축칸은 처음에 말했듯이 페로네우스 2가지 근육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앞칸에는 4가지 발등을 펴는 친구들과 그 다음에 발가락을 펴는 친구들, 익스텐서 2가지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뒷칸의 근육은 얕은 무리랑 깊은 무리로 나눠지는데 얕은 무리 3가지랑 깊은 무리 4가지, 플렉서 2가지. 이 플렉서는 발가락을 굽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앞칸 근육이랑 뒷칸 근육 깊은 무리는 상반된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종아리 근육을 외울 때 특히 이렇게 먼저 개수가 어떻고 그 다음에 이 개수가 어느 칸에 몇 개의 근육이 존재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좀 매치해서 외웠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하지 부분은 어느 칸에 어느 근육이 존재하는지를 좀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먼저 어느 칸에 몇 개의 근육이 존재하는지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매치해가면서 개수에 맞춰서 외우는 것도 개인적으로 좀 외우기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방법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종아리에서는 무슨 문제를 낼지 몰라서 일단은 그냥
어느 칸에 무슨 근육이 존재하는지 써보라는 문제를 냈는데 종아리 앞칸에 속하는 근육을 두 가지 이상 써보세요. 네. 그러면은 앞칸에는 티비알리스 안테리어랑 익스텐서 할로시스 롱거스, 익스텐서 디토럼 롱거스, 그 다음에 페로니우스 터셔스 이 네 가지가 존재한다 했었죠. 마지막으로 발의 근육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일단 발은 발바닥은 총 4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층에 각각의 층에 몇 개의 근육이 속하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고 그 층에 속하는 근육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나중에 기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층이 1층, 2층, 3층, 4층을 가리지 않고 어느 칸에 해당하지 않는 근육을 고르시오 아니면 어느 칸에 해당하는 근육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등장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층에 몇 개의 근육이 존재하는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층에 존재하는 근육들 이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바닥을 이렇게 보면은 그림에서도 총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가장 첫 번째 층은 3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층이라는 것은 진짜 발에서 가장 아랫부분, 정말 그 발바닥 피부 바로 아랫부분에 있는 그 첫 번째 층 근육들을 의미를 합니다. 첫 번째 층의 근육들은 발가락을 굽히거나 벌리는 역할을 해요. 발가락을 굽히는 역할을 하는 플렉서 디지터럼 브레비스 머슬, 짧은 발가락 굽힌 근, 그 다음에 벌리는 역할을 하는 어버터 디디티 미니미 머슬. 여기서 디디티 미니미는 새끼 발가락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벌린 근이 어브덕터 할루시스 머슬. 개인적으로 발의 근육을 기억을 할 때는 이렇게 우선적으로 층에 몇 개의 근육이 있는지를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능을 기억을 해준 다음에 이름을 외우면 조금 더 편했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일부러 좀 기능을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층을 보면은 2개의 머슬과 2개의 텐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방금 전에 이 텐던이 왜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앞에서 종아리 근육들 중에서 발가락 펴거나 굽히는 근육들은 전부 다 그 텐던이 발바닥까지 이어져 있다고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 텐던들이 이 발바닥의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컨드 레이어에 있는 모든 근육들은 다 두 번째에서 5번째 발가락을 굽히는 데 이용이 돼요. 여기서 텐던들 이름은 여기 근육 하지 설명이니까 그냥 생략을 했고 우선적으로 근육 이름 2개만 실었습니다. 룸브리컬 머슬이랑 그 다음에 쿼드라터스 플란타 머슬 이렇게 여기에 존재를 하고요. 이들은 모두 2번째에서 5번째 발가락을 굽히는 데 이용되는 근육들입니다. 세 번째 층은 첫 번째 층과 마찬가지로 3개의 근육이 존재를 해요. 이 3개의 근육은 굽히고 모으는 역할을 해요. 방금 전에 첫 번째 층은 굽히고 벌리는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세 번째 층은 그거 다르게 굽히고 발가락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굽히는 역할을 하는 플렉서 디디티 미니미 브레비스 머슬이랑 플렉서 할루시스 브레비스 머슬, 그 다음에 모으는 역할을 하는 어덕터 할루시스 머슬. 여기서 디디티 미니미 방금 전 새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름을 보면서 바로 알 수 있어요. 할루시스는 앞에서 엄지라고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엄지라고 알고 있고 이제 앞에 강의들을 계속 들었고 제가 앞에서 한 말들을 들었으면은 한글 이름을 영어 이름을 보고 바로 유추를 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층은 두 번째 층과 마찬가지로 2개의 머슬과 2개의 텐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층은 돌설 인터로사이어스 머슬, 그 다음에 플랜터 인터로시어스 머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들은 돌설 인터로시어스 머슬은 두 번째에서 네 번째 발가락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요. 플란타 인터로시어스 머슬은 세 번째에서 5번째 발가락을 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종아리 근육에서 이어진 텐던이 여기 네 번째 층에도 존재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홀수층 1층, 3층에는 3개의 근육이 존재를 하고 짝수층 2층과 4층에는 2개의 근육과 2개의 텐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발바닥에 있는 것은 층별로 근육이 몇 개가 있는지와 그 근육들의 이름들을 모두 알아두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홀수층에는 홀수니까 3가지,
짝수층에는 짝수니까 두 가지 이렇게 우선적으로 층이 몇 개가 있는지 층이 아니고 근육이 몇 개가 있는지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근육 이름들을 암기를 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기능들을 표시를 해줬잖아요. 근데 1층에 보면은 굽힌근과 벌린근이 존재하고 3층에 보면은 굽힌근과 모음근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굽히고 벌리는 것, 엄지, 짧은 발가락 새끼, AFA 이렇게 좀 이름의 앞에 어브덕터 할루시스, 그다음에 플렉서 디지털 브레비스, 어브덕터 DDT 미니미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AFA 이렇게 매치됐고 세 번째는 기능이 굽힘과 모음근 그것을 짧은 엄지, 새끼 순서대로 FAF 세 번째 층에 보면은 플렉서 할루시스 브레비스 짧은 엄지 굽힘근 그다음에 어덕터 할루시스 그 다음에 플렉서 DDT 미니미 머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FAF 이렇게 외우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발바닥 근육을 진짜 다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기출 족보나 이런 그런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층별로 문제가 다양하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발바닥 근육을 층별로 구분할 때 두 번째 층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닌 것은 플렉서 DDT 미니미 브레비스입니다. 지금까지 근육 하지 강의를 했었고요. 네. 이거 여기까지 듣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